근 50년 만에 축구 경기에 충격적인 변화가 생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영국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긴급대담을 하면서 거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블루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제축구평의회는 3월 2일 연례회의에서 블루카드 제도를 프로리그 레벨에 적용할 것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잉글랜드 및 웨일스 아마추어 및 유소년 축구, 여자리그에서 이 규정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국제축구평의회는 이 규정을 더 높은 리그에서 시행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3월에 확정이 되면서 다음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의 일부 경기에서부터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피파와 유럽축구연맹은 강력하게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다음 시즌 남녀 FA컵에서 이 규정을 채택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축구협의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마크 불링햄 협회장은 이 규정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영국의 하위 리그에서 매우 잘 시행되고 있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 상대의 전술적 반칙이 명백한 역습 기회를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다. 부당한 반칙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항의는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구단이 선수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최소 한 번 이상 벌금을 물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블루카드의 도입으로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거의 절반이 경기 내 일시적인 중지로 인해 실제 경기 시간은 채 5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평균적인 인플레이는 55.9%로 기록 측정이 시작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8시즌 동안 인플레이 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가 인플레이를 유지하기 위해 멀티볼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경기 10개의 매치볼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 낭비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심판도 시간을 끄는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옐로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시간 낭비를 하는 전략을 매우 중요한 전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하고 중요한 흐름을 끊지 못하도록 하고 선수들의 거친 항의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블루카드입니다. 옐로카드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블루카드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드는 선수를 1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내보내는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레드와 옐로카드가 도입된 이후 프로 경기에 새로 추가되는 새로운 카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카드는 노란색 및 빨간색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파란색으로 정해졌으며 두 개의 파란색 또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연이어 더해지면 빨간색이 됩니다. 일단 현재로는 다음 시즌에 FA컵 등 잉글랜드 축구협회 주관 대회에서 먼저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심판이 블루카드를 꺼내는 경우는 단 2가지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가 역습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긴급한 상황에 파울로 역습을 막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기습적으로 수비망이 뚫리게 되는 순간에는 파울을 해서라도 그 기회를 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비수들이 한 번에 파울로 옐로카드를 받더라도 골키퍼와 1대1이 되는 상황을 막아버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블루카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맨시티 선수들처럼 심판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팀의 주장만 심판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이런 거친 항의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순식간에 주심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옐로카드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국제축구평의회 SMS 블루카드를 바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했습니다. 먼저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에게 패배한 경기에서 조르지오 키엘리니가 부카요 사카의 셔츠를 잡아당긴 것이 10분 퇴장당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잉글랜드와 1대1 무승부 후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잉글랜드 측면 공격수 부카요 사카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사카는 빠른 발로 키엘리니를 순식간에 제치면서 1대1 기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키엘리니는 뒤에서 사카의 유니폼을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반칙을 선언했고 키엘리니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기회를 옐로카드 한 장으로 잉글랜드의 우승을 막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ESPN은 공식 SNS에 눈을 동그랗게 뜬 이모티콘으로 판정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이런 경우는 블루카드로 10분간 퇴장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다음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에 블루카드를 꺼내는 사례로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 14라운드 경기 종료 직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3대3 무승부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 역습 기회에서 에메르송 로얄에게 태클을 당해 넘어진 엘링 홀란이 곧 바로 일어나 주심의 어드밴티지 수신호를 보고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던 잭 그릴리시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합니다. 수비 라인은 허물어낸 그릴리시가 공을 잡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맞닥뜨리기 직전 주심은 갑자기 경기를 멈추고 뒤늦게 반칙에 의한 프리킥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친 맨시티 선수들은 곧장 주심에게 달려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홀란은 경기 뒤 자신의 SNS에 영어 비속어 줄임말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FA 규정 위반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맨시티 선수들의 집단 항의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블루카드를 꺼내서 10분간 퇴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괴물과 같은 인상으로 크게 흥분했던 홀란이 블루카드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축구 심판은 심각한 파울에 대해 옐로카드로 경고하거나 퇴장을 명령해서 남은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기구들은 그동안 선수들이 한 장의 옐로카드 정도 받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위험한 파울과 비신사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결승전 등 중요한 경기에서 실제 핵심 선수들을 첫 번째 옐로카드급 행위로 노골적으로 끌어내려왔다고 지적합니다. 신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심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도 옐로카드에는 항상 거친 항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선수들이 심판을 둘러싸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경기 중 주장환장을 찬 선수만 심판 판정에 항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지체 없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또 판정 항의로 인한 경기 시간 지연과 경고 횟수를 줄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 시즌마다 판정에 항의하다 받은 경고가 10만 장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신빈 제도를 도입한 지역 리그에서는 판정 항의가 38%나 감소했고 욕설과 몸싸움으로 인한 퇴장도 크게 줄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바로 일시 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보다 재빠른 퇴장과 교체 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구단들은 블루카드, 즉 신빌룰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도리어 경기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한순간에 갑자기 코미디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축구협회는 이런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신빌룰 도입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 내 동네 축구 리그에서 적용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선수들끼리 잘하고 있는 경기를 왜 주심이 중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까지 시키느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블루카드 도입은 그때보다 더 많은 반대가 터질 판입니다. 하위리그에서 잘 진행되었다고 하니 실제 프로리그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궁금해집니다.